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디어 이제 공지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사로 인해서 바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해야지 해도 이렇게 빡빡하게 날짜가 정해지네요.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체 인동쌀 풀이 해드리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금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물론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공지를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뵙는 분들은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동쌀 풀이가 무엇인지, 인동쌀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정말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 생일이 있으시죠? 음력으로 생일이 끝자리예요. 끝자리에 1381이 붙으면 그걸 인동쌀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1381이 11, 13, 18, 21, 23, 28일도 해당이 되는 거죠. 끝에 무조건 1일, 3일,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이걸 인동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근데 이번에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꼭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아드님 때문에 이렇게 접수를 하셨는데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본인은.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명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동쌀이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하다못해 네이버라는 인터넷을 찾아도 인동쌀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제 저희 무업을 하는 무당들이 인동살풀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스님들도 하세요. 절에서 스님들도 살풀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하시고, 저희 무당들도 살풀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일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날짜만 보면 2일날 태어나고 3일날 태어나고, 이렇게 각각의 본인의 이제 생일이 있잖아요. 날짜. 근데요, 이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이 되고, 또 이 날짜에 따라서 어떤 살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살을 갖고 태어나요.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면은 보통 뭐 4-5개, 6-7개, 8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이나 살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 살 중에서도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만약에 역마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업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일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지방을 돌거나 해외를 돌거나 여러 각국을 돌거나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러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연예인 활동하지 않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세계 각국을 돌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역마살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뭐냐면 역마살이라는 게 없으면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서도 출세길이 막히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떠한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역마살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뭐 가족들 케어만 하는 이제 가정주부가 만약에 역마살이 있다.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역마살이 막 2개, 3개나 된다. 그러면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만히 집안에 있질 않아요. 허구한 날 밖에 나가야 돼요.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밖에 나가야 돼요. 그게 역마살이에요. 그런 식으로 역마살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비단 역마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좋게 작용을 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나쁘게, 아니면 예전에는 나빴는데 현대에 와서는 좋게 작용하는 살들이 있더라 이거죠. 하지만 인동살이라는 거는 결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든 나쁘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 작업을 할 때, 살풀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요, 보통 이렇게 인동살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죠. 그거를 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의뢰를 해서 만약에 살풀이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살과 좋은 살을 가려서 살풀이 진행을 하거나 어떤 운맞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을 공통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여러 사람을 같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천살 만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을 다 이렇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을 갖다가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게 작업이 살풀이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횟수가 이렇게 회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또 이렇게 잘못된 누군가의 의견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인동살이라는 거를 듣고 내 자식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때에서도 그게 어떠한 이제 조상의, 부모가 아니라 그 윗대의 조상의 업보를 갖다가 대물림돼서 받는 게 인동살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를 그 조상님이 풀고 가시지 못한 업보를 자손이 138이라는 날짜로, 끝자리가 138이라는 날짜로 대물림을 받는데, 그 못 풀고 간 업보를 자손이 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굉장히 사는데 고력이 많고 풍파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풍파도 많이 겪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뺏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 때문에 내가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1살부터 태어났을 때, 응애해서 태어났을 때 1살부터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뭐 70까지 산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1살부터 100세까지 살 때 매년 그게 치지는 않습니다. 이 해운년이라는 거는 12띠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12띠가 이렇게 도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또 괜찮고 이렇게 좋고 나쁨이 있겠죠. 하지만 그 좋고 나쁨에서도 또 더 좋고 더 나쁨이 있듯이 그 인동살이라는 작용이, 살에 대한 작용이 강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풍파를 더 겪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를 보면요, 죽일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안 좋다. 그리고 살에 대한 작용도 나를
이 살이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인동살이라는 게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이게 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살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푸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3년간 푸세요. 그러면 3번 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3번으로 깨끗하게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살이에요. 내가 묻어 나온 살이에요. 나한테 묻어 있는 살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날짜에 그 생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3번에 풀리나요? 5번에 풀리나요? 7번에 풀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물론 이제 조금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만약에요, 이거 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전화 오시는 어머님들은 그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자녀분들이 정말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40살이 되고 30 몇 살이 됐는데 취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 세끼를, 삼시세끼를 부모님이 다 챙겨주셔야 돼요.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노모가.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화는 잘 내고,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인동살 풀이를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달라지더라. 3일 후부터 달라지더라. 이 애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죠.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한 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혹은 매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 사주팔자가 세신 분들, 풍파가 너무 세신 분들은 한두 번에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만약에 한 번 갖고는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3번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올해 풀었으면 내년, 후년 이렇게 3번, 3년에 걸쳐서 3번은 푸셔라.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나아지는 게 없으면 또 한 번 풀어보세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이게 뭐 큰 금액을 막 혼자서 하는, 옛날에 혼자서 하면은 막 몇백만 원 이렇게 이상씩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소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활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단체라는 거는 뭐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도록 이걸 풀어서 내가 아무리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이래요. 내가 이제 만약에 살풀이를 하든 운맞이를 하든 했는데, 아, 내가 올해 대운이 들었어요. 근데 운맞이를 거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이제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인동살 풀이를 단체로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요번에 날짜를 공지를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날짜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뭐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요 2, 3일 사이에, 3, 4일 사이에 늦게나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서둘러서 접수하시면 똑같이 응대해 드릴 거니까요. 예,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인동살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말았는데 무엇이냐?
생일,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2 붙으면 인동살이다. 그리고 1일, 3일, 8일이 10일, 13, 18,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동살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풍파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의 풍파, 두 번째 금전의 풍파, 세 번째 수명, 장수, 병에 대한 풍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풍파는 뭐냐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도 풍파로 볼 수 있고요. 인간의 풍파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 이별 공망도 풍파로 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인관계는 항상 겪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대인관계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과 인간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사시는 분들은 인간의 교류, 상호작용, 그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거는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나에게 약점이 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인동살을 자꾸 푸셔서 이 인동살을 푼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순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이별공망이 이제 부부에게도 드는데 너각각 나각각 무늬만 부부처럼 밖에 나가서는 부부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뭐 각방을 쓴다든지 말도 잘 안 섞는다든지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좁은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문자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별공망의 인동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합이 안 드는 것도 인동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동살이 아닌데 내 자식이 인동살이야. 그거는 내가 낳았지만 어느 윗대에 조상에 대한 그 업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하고에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138은 아니지만 숨은 인동살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윗대에서 내려오는 인동살의 작용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받은 대물림된 거를 또 그 자손이 안 풀면 그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고 또 7세가 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풀면 좋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의 작용이 너무 단단해지더라. 좀 지독해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분이 엊그저께 어떤 어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1살이에요. 올해 태어났어요. 근데 1살짜리 아기도 푸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났으면 푸시는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푸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7세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동살풀이를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살을 좀 푸시면 좋아지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의 풍파가 많다. 금전의 풍파는 왜 많으냐면 우리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어떤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이 없으신데 그런 거에 횡재수나 그런 이제 어떤 투자의 그런 그 다 횡재죠. 횡재수를 보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그런 횡재수는 없으시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단타로 하시던가 짧게 바로바로 빼셔야 돼요. 그거를 돈이 들어가서 조금 뭐 잘 된다고 또 넣고 하다 보면 돈이 물리는데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그런 복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금물이고요. 또 하나 이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금전에 대한 풍파가 또 인간관계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빌려주고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되고 돈 관계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뭐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줘도 인간의 덕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를 줄 텐데 내가 밥을 사도 내가 없는 형편에 사도 저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은데도 맨날 얻어먹고 내가 맨날 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덕도 없지만 돈이 나가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절대 투자는 금물이다. 하지만 딱 하나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괜찮지만 성실하게 모으셔서 성실하게 쓰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괜찮다. 하지만 그 부동산을 볼 때에도 꼭 터를 짚고 가셔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터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도 터를 꼭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 장수가 약하다. 그래서 단명의 수가 많으시거나 또 이거는 첫 번째 1번 인간관계 풍파와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요. 조금 과부살이나 호래비살이 많더라. 이래서 누구를 먼저 보내. 이렇게 부부를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이렇게 수명이 조금 단명수가 많더라. 본인이 단명수가 많은데요. 그 살작용이 상대방에게 날려지게 되면은 상대가 먼저 가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과부가 되거나 호래비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 이꼬르 과부살, 호래비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식 용어는 고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풀게 되는 거예요. 풀면 이제 같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단명수, 본인에 대한 단명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단명수, 그게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를 보내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 살을 본인이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명수에 대한 이런 또 살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세요. 이름을 좀 올려서 빌어줘라, 이 자손은. 그리고 또, 사주를 팔아줘라. 사주를 올려줘라. 그리고 칠성님 전에 초를 켜서 빌어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인동살이시고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이 그 단명수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실은 명발언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게 또 철칙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단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밤새 안녕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질병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할 수 있다. 병을 일부러 가져라는 건 아니지만 몸에 흉을 지닌다든지 흉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을 유전적인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어떤 피부병이 됐든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액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인동살일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유념하시고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예민하세요. 성격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가 많은 건데 본인은 본인이 예민하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하지만 남들이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네가 예민해, 얘 예민해, 안 예민해 이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성격을 숨길 순 없지만 특히나 인동살이신 분들이 좀 예민하더라. 그래서 예민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이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정신과적인 약을 먹든지 이러는 분들도 이 인동살인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예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제가 몇 편이고 누누이 찍는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고 이걸 갖고 하루 종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또 지루하실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런 인동살 풀이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30분, 40분짜리 영상이 많아요. 그런 영상을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정말
정말 인동살이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 게 존재해? 그런 거가 어딨어? 뭐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거를 모른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없는 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인동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후손에 대물림돼서 내려가는 게 인동살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이 인동살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천살 만살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동살만 갖고 사람이 살진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몇 가지 살은 갖고 태어난다. 그걸 천살 만살로 보고 저희가 전체적인 살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예요. 저도 하는 만큼 보람을 얻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인동 살풀이, 전체적인 살풀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준비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물도 또 접수하신 뒤에 준비물 또 보내야 되고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하면 토요일 날까지라도 이렇게 올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다급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접수해서 토요일 날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퀵으로 가까우신 분들은 퀵으로 보내시고요. 오토바이 퀵. 아니면은 그날 갖고 오세요. 직접.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화되는 거겠죠. 한 분 한 분 정성껏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한 분이라도, 우리가 1382인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고초를 많이 겪고 사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꺾여가는 운세가 있고 나쁘게 되는 나를 잡는 살작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인동살이 아니니까, 아니면 인동살인데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신령님의 일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신령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스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옥짓지 마시고, 항상 하기 전에 옥 짓지 마시고 하고 나서 입으로 옥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입으로 방정을 떨면 내가 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운맞이 해놓고도 나 운맞이 했다, 누구한테 친구한테 얘기하고 입이 근질근질, 그러면 내 복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입 조심은 좀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부정이 끼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에 의해서 내가 부정이 들면 그 운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을 하자라는 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2023년 개묘년이에요. 많이 경기도 안 좋고 좀 흐름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해운년이라고 제가 구군 예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접수하셔서 인동살 푸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응애하고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륭화복
혹은 이 사주팔자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어떨까? 내 운은 어떨까?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하면서 이렇게 신년 운수도 보고 점을 또 치러 오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렇게 사주팔자 어떠한 이제 운세를 보실 때에 내가 어떨까? 내가 앞으로 어떨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보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정해져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정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정해져서 도장이 찍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발전되게 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고뇌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주팔자의 이 기둥을 보면 어떤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으로 사람이 태어난 생겨먹은 사주팔자는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지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떠한 정성을 들이고 이런 행위들이 조금씩 그 사람의 발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이 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에 붙은 살이 아니라요. 어떠한 이제 살의 작용이라고 하죠. 이 살이라는 단어는 죽일 살이라는 한자 성어를 쓰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왜 살을 날린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입으로도 살을 날릴 수 있고 또 어떠한 주술로도 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 살이라는 작용이 죽일 살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은 신의 몸주라고 하죠. 무당은. 그래서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무당한테 시비 거시는 분들 있으세요. 시비 거시면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신의 몸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당이랑 싸우면 일반인이 조금 피해가 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인간들도 보통 일반인들도 조금 이렇게 신의 기운이 세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살이 날아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우리같이 이렇게 신의 몸주로 이렇게 무당이 된 분들은 이 말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고 또 신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말 속에도 살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응애했을 때부터 그 사람이 갖고 나오는 살이 있는데 그 살들 중에서 우리가 좋고 나쁨이 있다는 거죠. 좋고 나쁨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따라서도 살의 작용이 달라지고요. 의미가 달라지고 살이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안 좋았던 살이 지금은 또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라든지 역마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디 아낙네가 도화살을 갖고 역마살을 가지면 기생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자꾸 나돌아다녀야 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 여자 바람났다 그러고 저거 못 쓴다 그러고 누가 이렇게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 못 쓰는 살이었는데 정말 흉한 살이었죠. 근데요, 요즘에는 보세요.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어떠한 이제 강단에 서 있는 이런 강사나 선생님들이 됐든 우리 같은 이렇게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이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다
다 도화살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도화살로 인해서 남에게 꽃으로 보여서 인기를 머금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유명세도 떨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 역마살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뭐 역마살이 있으면 난리 났잖아요. 어디 여자가 역마살이 있어. 하지만 요즘에는 역마살이라는 게 있어야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막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외국에도 다니고 또 이렇게 영업하시고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책상에서만 앉아서 사업을 합니까? 막 지방에도 다니고 그죠? 외국에도 다니고 이렇게 다 역마살이거든요. 그 역마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국에 많이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마살은 또 예전과 틀리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없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외에 예를 들면 이제 나쁜 살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나쁘고 지금도 나쁘고 앞으로도 나쁠 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형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형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살을 형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 마냥 내가 나를 가두는 것도 형살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막 이렇게 예민증 많으시죠. 정신적으로 예민하시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해서 이렇게 차단이 되는 분들, 이렇게 바깥 세상과 차단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나를 가두는 그것도 형살에 속합니다. 자녀분들 중에 밖을 안 나가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혹은 이제 뭐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됐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요즘에 현대병이 뭐 우울증이지 그 형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정신병원에 있으신 분들 다 형살이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중에서 정신병원에 지금 감금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 100명이면은 99명이 다 귀신병이에요. 그 진짜 정신병자는 몇 명 안 돼요. 그 정신병자가 되려면요, 약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약이 효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는 다 귀신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귀신병은 무당이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 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형살이라는 거, 그 형살은 꼭 정말 감옥에 갇히는 형살만이 형살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울증으로 내가 나를 가둔다. 내가 나를 집안에 가두고 남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배제해서 가둔다. 그게 형살이라는 걸로 작용을 합니다. 무서운 살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가두게 되니까 점점 외부와 차단이 되고 차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밀어내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다가 뭐 안 좋은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을 만약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자손분들이 갇혀서 살게 되면은 부모님이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자식 뒷바라지하고 계속 밥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뒷바라지 해야 돼요. 너무 힘드시죠. 그런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게 형살. 또 예전에는 이제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없었던 단어인데요. 요즘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생긴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궁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자궁에서 아기를 잉태를 하죠. 근데요, 이 자궁살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남자의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좌우되는 게 자궁살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궁살이 있으면요, 남자 복이 없대요. 그래서 남자가 복이 없으면은 어떻게 고르고 골랐는데 이상한 거지 같은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나만 만나면 그 남자가 막 일이 안 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자꾸 깨지든지 나만 만나면 자꾸 다른 여자가 생겨갖고 바람을 피든지 이게 다 자궁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살도 살의 안 좋은 살의 일종이고 또 고신살이라고 해서 맥락은 좀 비슷한데요. 고신살이라고 해서 남자에게는 호래비살, 여자에게는 과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둘이 부부를 맺어서 평생 회로를 하려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신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요, 부부의 이별 공망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이별 공망이 어떻게 드냐면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에요. 이게 곧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뭐 조금 빨리 헤어져서 살았을 때 이별하면 좋은데, 그걸 참고 살다가 누구 한쪽이 먼저 가셔. 그게 고신살이에요, 여러분. 고신살. 굉장히 무서운 살이죠. 그래서 남자를 호래비로 만들고 여자를 과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남게 만든다. 살아서 헤어져도 혼자 남게 되고 죽어서 헤어져도 혼자 남게 됩니다. 그게 고신살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의 작용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나열한 살만 해도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근데요, 이 중에서도 또 최악으로 뽑히는 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동살이라는 건데요. 요즘에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이런 뭐 광고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한 번쯤은 나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인동살이 뭐냐면요. 음력 생일에 본인들이 생일이 있죠? 날짜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그 태어난 날짜의 끝자리에 1일, 3일, 8일이 붙으면 돼요. 그러면 인동살이에요. 이 138이 붙으면 인동살이라고 하는데 1일, 3일, 8일 그리고 또 11일, 13일, 18일 또 21일, 23일, 28일 이렇게 끝자리에 138이 붙더라. 그러면 인동살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저는 이 인동살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살의 작용이 어떠한 작용이 있냐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의 풍파가 오는 게 인동살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가 와요. 두 번째 금전의 풍파가 옵니다. 세 번째 수명장수 병에 대한 풍파가 옵니다.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 찍어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나 또 매번 똑같은 말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때에는 다른 영상도 같이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봤는데 또 보다 보면 저런 말을 했었나? 또 이렇게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인동살이라는 건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가 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게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겪는 게 인동살이다. 그래서 내가 참 예민해. 인동살이 걸리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그래서 남들과의 교류, 이렇게 인간관계 맺는 게 참 서투르시고 참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곤란하다, 나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하고 좀 섞이기를 불편해해. 그리고 나는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남들이 나를 그대로 인정을 안 해. 그리고 꼭 남들이 나를 모함을 하거나 어떠한 나쁜 작용이 나에게로 와. 그게 인동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부부가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한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 근데 부부의 이별이나 공망이 드는 게 또 인동살이라 이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고신살이나 자궁살처럼 인동살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부부 간에 이렇게 자꾸 화합을 깨트리고 밀어내고 내가 저 사람을 밀어내고 그리고 인동살이신 분들도 이렇게 한쪽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살아서 이별, 죽어서 이별. 그 이별 공망이 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망이라는 단어도 참 무서운 단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별 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이별 공망, 또 부모 자식 간의 이별 공망, 이게 다 인동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자꾸 깨트리고 그래서 백년해류를 못하게, 평생해류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인동살이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 인연도 자꾸 화합도 깨트리는 게 인동살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커가면서 아니 근데 괜찮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 살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작용을 합니다. 오늘까지 괜찮았는데 내일 갑자기 이 살이 발동을 해.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우리 아들이 이상해. 아니
작년까지 괜찮았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우리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는지 자꾸 밖으로 나가. 뭔가가 이상해. 낌새가 이상해.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 이런 게 살의 작용이 언젠가는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해운년에 맞닥뜨려질 때나 아니면 두 부부 사이에 그런 이별 공망이 깨지라는 수가 들어있을 때 그게 또 발휘를 한다. 살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살작용이 어제까지 괜찮았다가도 갑자기 오늘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오늘까지 괜찮았다가도 갑자기 내일 발동을 할 수 있는 게 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고도 지날 수 있지만 언젠가 그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살의 작용이 반드시 풍파를 주기 때문에 알았으면 빨리 푸셔라. 근데 살이라는 게, 이 인동살이라는 건 특히나 7세 전에 푸시는 게 제일 잘 풀려요. 왜냐하면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다른 살과 달리 어떤 조상의 업보를 되물림 받아서 내가 받은 살이 인동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대에서 안 풀면 내가 또 자손에게 넘겨줘서 자손에게 되물림되는 게 또 인동살이거든요. 그러면 내 어떤 조상이 풀지 못한 업보를 그분이 못 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서, 내가 도장이 찍혀서 네가 좀 풀어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로다가 내가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내 대에서 또 못 풀면 또 자손에게, 또 후손에게 이렇게 자꾸 대물림이 되는 게 인동살이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어떤 어머님들 그러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냥 우리 손자 손녀 자식들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치만요, 이게 어원 자체가, 근본 자체가 조상의 되물림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같이 푸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거 같이 푸시는 거 얼마든지 그게 잘 풀리는 거고,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게 푸는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이라는 거는 그렇게 대물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풀으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인간의 풍파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금전의 풍파라고 했죠. 그래서 금전의 풍파라는 거는, 이 금전을 어떻게 풍파가 일어나냐면 1번 인간관계, 인간의 풍파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내가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하고의 교류에서 맺어지는 금전관계에는 다 금이 간다, 이거죠. 결국은 누구에게 빌려줘도 못 받고,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기간에 내가 투자를 해도 내 돈은 돌아오지 않고, 내 돈이 나가는 순간 안 되는 수가 많고, 또 어떠한 예를 들면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이런 횡재수도 나랑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뭐 주식이나 뭐 코인 투자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떠한 사람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돈이 나가는 순간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의 풍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이 돈을 이렇게 성실하게 모으셔야 돼요. 어떠한 조상님의 되물림으로 인해서 내가 풍파를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성실하게 저축을 해서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땅이나 부동산 이렇게 성실하게 불려나가셔야지 그게 금전재물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또 세 번째로 좀 취약점인 게 뭐냐면, 이 수명이 조금 짧으십니다. 단명수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또 병환을 갖고 이렇게 고질병을 갖거나 어떠한 병을 갖고 사신 분들이 많고, 저는 지금까지 병이 없는데요. 그럼 더 위험하신 거죠. 갑자기 가실
가실 수 있다. 인동살이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시다. 왜냐하면 인동살로 인해서 내가 항상 그 병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디 흉이라도 있고 고질병이라도 있는 게 액땜을 하고 가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동살풀이를 꼭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세 전에 하셔야 깨끗하게 풀리고 제대로 잘 풀리는데 빨리 풀리는데 7세가 넘어가면 뭐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살의 작용이 단단해진다. 지독해진다. 그래서 살이 풀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살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딱 붙어서 이런 살처럼 붙어 나온 살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누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세 번 누르고, 우리가 3~4번은 하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되진 않아요. 완전히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시려면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그 사람이 죽어야 완전히 소멸이 되겠죠. 그런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갖고 나온 이 살이 작용이,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는데 왜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르고 가시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가시려고, 잠잠하게 해주려고 그거를 풀어서 간다. 우리가 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너무 똑똑한 선조들이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인동살 풀이라고 했지 인동살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멸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인동살풀이에요. 살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풀어서 적게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가는 게 살풀입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살을 자기가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그게 없어지든 다 없는 상태로 태어나든 그러지 이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태어났는데 없어진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을 푸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도 적어도 3번은 푸셔야지 이 살의 작용이 조금 잠잠해지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푸느냐?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푸는 거예요. 올해 풀었으면 내년에 한 번 더 풀어. 2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해운년이 바뀌면 또 풀고. 이렇게 3번.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사주팔자를 보면 정말 사주팔자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10번이고 풀어도 20번이고 풀어도 안 풀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그래도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논하자면 끝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왜냐면 이게 유튜브라는 이런 컨텐츠가 결국은 저희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구제하고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게끔, 무당이라는 직업이 비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빌어주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갖고 무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해줄 수 있는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 PR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으신 분들을 이걸 많이 풀어드릴까. 그런 면에서는 합동으로, 단체로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유튜브가 없으면 예전에는 꿈도 못 꿨죠. 다 개개인으로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이런데도 3번을 못 푸신다?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럼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하실 분들은 아예 그거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풀고 나가야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듯이 오늘 풀어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래 살의 작용이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갑자기 발동을 할 수 있고 모레 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살의 작용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지 살만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나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인동살이 안 좋다, 인동살을 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런 살풀이에서 저희가 해드릴 때에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아요. 천살 만살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동살만 풀어드립니까? 전체적인 살풀이로 주관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또 당연한 거고, 개인적이든 단체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살의 작용이 언젠가 내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살이 작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풀어서 가셔라. 아직까지 그런 살작용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은 행운이시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고 가시는 게 좋으신데, 지금까지 많이 느끼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전화 문의 오시는 엄마들, 부모님들 보시면 어머 선생님 어쩜 저렇게 그렇게 제 얘기를, 우리 자식 얘기를 그렇게 막 똑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진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을 꼭 풀으셔라. 그리고 살이 푼다고 다 소멸되지는 않는다. 살을 눌러가는 거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사주팔자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닌 이상, 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한 번에 풀리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뭐 닥치는 게 많고, 그 사람의 그 신수의 사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나쁜 거를 하나하나 제거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살풀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뭐 어떻게 우리가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뭐 하나부터 다 한 번에 다 하려면 못해요. 무당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밟아 나가자는 거죠. 나쁜 거 먼저 하나하나 이렇게 치워 나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점점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나씩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풀이, 인동 살풀이,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살풀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벌써 만 3년 동안 제가 인동 살풀이, 뭐 다른 단체, 어떠한 뭐 운마지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동 살풀이만 해도 벌써 10여 차례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요령도 생기고요. 또 좋은 방법도 생기고요. 막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생깁니다. 역시 하면 할수록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에 어떤 분들은 나 살 풀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마지를 하더라도요, 다 먼저 처음에 살을 풀고 난 다음에 운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나쁜 살들을 풀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이제 행사는 제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 영상을 찍지 않았었는데,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예전 영상 보시고 이렇게 또 접수를 많이 그동안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인원들이 많이 차다 보니까 제가 막 어떻게 보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릴 거고요.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다시 또 공지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인동살풀이 또
인동살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살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선생님 이런 살도 풀어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들 대박 나시고 활기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